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13학년도 교육학 기출문제 32번 문항을 함께 풀어보면서 어떤 부분이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항에는 번스타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번스타인은 한 번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어떤 부분을 또 주의 있게 봐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번스타인은 학교 교육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학교 교육을 하면 할수록 불평등은 재생산된다고 보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A라고 하는 사회가 이렇게 중상류층과 하류층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 나서 이 받은 후에 상태를 살펴보니까 중상류층이었던 사람도 여전히 중상류층이고 하류층이었던 사람도 여전히 하류층이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평등한 관계에서 그냥 중상류층이었던 사람이 중상류층으로 이어지고 하류층이었던 사람이 하류층으로 이어지는 게 뭔가 어떤 공평한 기회와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면 문제가 없을 텐데 살펴보니까 이 과정 안에서는 불평등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상류층은 계속적으로 중상류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하류층은 계속 하류층밖에 될 수 없었던 이유가 평등하지 않고 불평등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번스타인은 설명해내고자 합니다. 도대체 왜 그 과정 안에서 이런 불평등을 재생산해내는데 학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번스타인은. 다시 여러분들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되냐면 상류계층은 계속해서 상류계층이 되는 거, 하류계층은 계속해서 하류계층이 되게끔 만드는데 그 중심에 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학교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게 만드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개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바로 번스타인의 사회 언어 연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이 불평등이 재생산된다고 보는 게 번스타인의 사회 언어 연구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교육 과정을 만들 때 교육 과정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교육 과정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이 교육 과정을 예를 들면 분과형으로 국어, 수학, 영어를 이렇게 완전히 쪼개서 가르칠 건지 아니면 뭔가 통합해서 가르칠 건지, 이렇게 교육 과정을 나누는 그 조직하는 원리에 따라서도 그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어떤 사회적 관점이 재생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즉 우리 교육 배우는 내용 자체 안에서도 불평등을 재생산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내용 안에 담겨있는 요소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에 따라서도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그 상류계층의 어떤 관점들이 이전 세대로 계속해서 체계화되고 굳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게 번스타인의 교육과적 사회학, 즉 교육 자유 이론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 언어적 관점, 그리고 교육 내용이 어떻게 조직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서술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그 서술한 그 내용 분량을 제가 간추려 봤을 때 충분히 서술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이제 언어 연구는 이 정도로, 그 다음에 교육과정 사회학 이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서술형으로 출제됐을 때 쓸 수 있는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하셔야 돼요. 어떻게 어떤 언어를 왜 언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 부분. 첫 번째 언어부터 살펴보자면 이제 언어는 계급을 가지고 있다고 번스타인 보는 거예요. 근데 언어 그 자체가 계급적인 게 아니라 계층에 따라서 언어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생겨서 언어가 계급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언어 자체는 계급이 없겠죠.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하지만 상류층이 사용하는 언어, 하류층이 사용하는 언어가 나누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언어가 계급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즉 번스타인은 어떠한 계급의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학업 성질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결국 지위 획득에 영향을 미쳐 불평등이 재생산된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A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보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B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내가 좋은 성적을 받는데 참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근데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좋은 학업 성취를 하게 되면 내가 좋은 졸업장을 가질 수 있겠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겠죠. 좋은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결국 내가 상류층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즉 학교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어떠한 성적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곧 사회에서 중상류층을 역할을 담당할 건지 하류층의 역할을 담당할 건지가 정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학업 성취에 있던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이 다 공평해야 되는데 그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왜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니까 이 부분에 초점을 놓고 봐셔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언어의 계층이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중상류층이 사용하는 언어, 그 다음에 하류층이 사용하는 언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데 이게 뭔 상관이냐? 중상류층이 사용하는 언어를 A라고 보고 하류층이 사용하는 언어를 B로 볼게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A와 B를 사용하는데 교사는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요? 교사는 주로 A 언어를 사용합니다. 왜?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나 학교 교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중상류층이 사용하는 언어 형식 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공식어라고 번스타인은 B를 대중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교사는 주로 A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B 언어에 익숙한 하류층하고 소통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즉 하류층이 사용하는 언어와 중상류층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데 교사는 주로 A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라는 공간은 A라고 하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B 언어를 사용하는 이 하류층 아이들과 교사는 많은 갈등이 발생해요.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에서 교사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저 아이가 사용하는 언어로 인해서 낙인을 찍게 되고 저 아이는 뭔가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왜냐하면 하류층이 사용하는 언어는 대부분 짧고 뭔가 감정을 많이 표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자기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 B는 어떻게 되냐면 낙인을 찍히게 되면서 학업 성취를 하는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무슨 역할이 있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모두 다 A, 중상류층이 사용하는 A 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류층 B는 A 언어에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도 A 위주로 어떤 문법적인 원리라고 하든지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 다 A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B 학생들은 이 A 언어에 적응하는 데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마치 뭐와 유사하냐면 제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어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업 성취하는데 제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작이 불리하다는 거예요. 왜? 학교 교육은 A, B 언어 중에서 다 A로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A 언어를 사용하는 애들이 학업 성취도 잘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번스타인의 언어 계급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보시면 둘 중에 하나로만 밖에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언어가 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거를 두 갈래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 교육과정 사회학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과정을 구성한 내용뿐 아니라 교육과정을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따라서 사회 질서와 통제 원리가 스며들어 있음을 주장합니다. 교육과정의 조직 원리가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를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그 원리를 내면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을 분류와 구조라는 두 가지 원리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집합형 코드와 통합형 코드라는 개념을 써서 이전에 우리 사회의 질서를 학생들한테 그대로 내면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은연중에. 즉 교육 내용보다도 내용 조직 원리가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를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그것을 은연중에 내면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배계급이 만들어 오는 어떤 사회 질서의 어떤 원리를 교육과정을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따라서 은연중에 그걸 내면화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것은 번스타인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딱 두 가지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학업 성취에 대한 어떤 불평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계층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상류 계층들이 그 사회를 지배하는 질서를
교육 내용을 통해서만 아이들에게 내면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교육 과정의 어떤 조직 방식에 의해서도 그 사회 질서를 원리를 은연중에 내면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내면화시킬 수 있는 원리를 어떻게 보냐면 바로 분류와 구조라는 두 가지 원리를 설명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집합형 코드와 통합형 코드로 인해서 그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그 사회가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다음 세대에 재생산해내는 이런 문제들을 번스타인은 이제 사회 언어 연구와 교육과정 사회학 측면에서 두 가지 나누어서 설명을 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